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총 배점이 그때 이제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는데 이 5개 이제 쿼리를 작성해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성별별로 광자 이름별로 우리 이제 수강 횟수를 이제 조회하는 강자 횟수 조회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쿼리 디자인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회원이다, 수강이다, 강자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테이블을 이용할 때는 크로스텍 쿼리를 우리가 만들 때 마법사를 이제 이용할 수가 없죠. 해서 지금 이 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 행 머리꼴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열 머리꼴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우리 값으로 뭐가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값들이 써져 있어요. 이 값들은 문제에서 수강 횟수를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해서 얘는 이제 수강 횟수가 이제 계산된 그 값들이고요. 그 위에 보니까 우리 성인 한자 교실이다, 한식 요리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는 지금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광자 이름별로 나타내라 그랬죠. 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런 값들이 우리 광자 이름이요. 요 강자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열 머리꼴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들의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보니까 성별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총 횟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우리 행 머리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도 성별별로 나타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별로 봐야 되고 그때 이 9와 3이요. 그리고 5하고 6, 이 값들의 이제 합이 12다, 11이다. 그렇게 해서 총 횟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 횟수를 구하든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이 값으로 우리가 이제 수강 횟수를 구하든 똑같은 이제 횟수를 구해 주는 거죠. 그때 우리 문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이 수강 횟수라는 거는 수강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강 번호라는 그 필드를 총 횟수를 이제 구할 때도 우리가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값을 구할 때도 우리가 수강 번호 요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하고 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회원이다, 수강이다, 강자다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회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수강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강자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테이블 추가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할 거니까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우리가 쿼리 유형을 바꿀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의 크로스텝이요. 그래서 크로스텝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필드들을 이 하단의 그리드 라인에다가 쭉쭉쭉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성별을 행 머리꼴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행 머리꼴로 쓸게 총 횟수 얘를 이제 표시할 건데 그때 우리 수강 횟수라는 거는 수강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제 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강 번호라는 그 필드가 우리 수강이라는 그 테이블에 있으니까 우리 얘 수강 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꼴로 사용할 게 성인 한자 교실이다, 한식 요리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강자 이름을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자라는 이 테이블에 보니까 강자 이름하고 이곳에 있죠. 그래서 강자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값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성별별로 강자 이름별로 수강 횟수를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수치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수강 횟수인데 그 수강 횟수는 수강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라고 아까 나왔었죠.
해서 우리가 수강 번호라는 거를 한 번 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강 번호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추가시켰는데 한 개는 이제 행 머리꼴로 쓸 거, 그리고 한 개는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필드를 싹 다 이제 다 갖다 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크로스에 요거 이제 지정 좀 하자고요. 해서 우리가 성별이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꼴로 쓰겠다.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강 번호도 우리가 이제 행 머리꼴로 쓰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강좌 이름은 우리가 열 머리꼴로 쓰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수강 번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강 번호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는 수강 횟수를 구해 줄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묶는 방법을 싹 다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강 번호 행 머리꼴로 쓸 거는 우리가 그때 이제 제목을 총 횟수로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해서 요 맨 앞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총 횟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이 수강 번호는 그냥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요만큼 이제 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우리 맨 앞에 이제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쭉쭉쭉 떴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성별이다, 남자다, 여자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총횟수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 맞고, 그 뒤쪽에 보니까 경기 비뇨부터 시작해서 한식 요리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강좌 이름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작성한 거는 여러 개가 나왔죠? 요거는 우리가 아직 세 번째 지상을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되는 건 맞죠? 그러면 요 세 번째 지상 요거 이제 설정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뽑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강좌 코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6부터 시작해서 8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때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필드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쭉쭉쭉 갖다 놨는데 우리 강좌 코드라는 건 안 갖다 놨죠. 그래서 우리가 강좌 코드라는 게 지금 우리 강좌라는 이 테이블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우리 수강 테이블에도 이렇게 이제 강좌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필드가 여러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는 그때 이제 관계에 설정된 걸 보고 그때 일쪽에 해당하는 그 필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좌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이곳에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조건만 이제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강좌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값을 비교할 때 문제에서 이제 라이크 연산자 요거 이제 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크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이제 6부터 8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6부터 8까지다 그러면 6, 7, 8이 되겠죠. 그런 값들을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6부터 시작해서 8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6부터 8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할 거니까 이 값들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맞는 문자를 이렇게 이제 찍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6부터 8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요 별표요. 요 맞는 문자 요 별표의 위치만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맨 앞에는 이제 6부터 8까지 그 문자로 이제 시작해야 되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식대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으로 이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라이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좌 코드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얘를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이 필드를 이제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에 보게 되면 묶는 방법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해서 이 필드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겠다. 그때 조건은 이거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얘네들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조건까지 싹 다 이제 작성했으니까 요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할 때는 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지금 얘네들 보니까 이 강자 이름이 잘려서 보이죠? 그러면 요 열과 열 사이에 찾아가서 양쪽 화살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싹 다 이제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제목 보니까 성별이다, 총의 수다, 성인 한자 교실이다, 한식 요리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요. 12에 11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9536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쿼리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요거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강자 횟수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강자 횟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그때 쿼리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강자 횟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가 작성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강자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신청되지 않은 그 강자를 이제 조회하는 폐강 강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강자라는 이 테이블에는 강자들이 쫙 들어있을 거고 그때 우리 수강이라는 그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이제 수강한 그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있겠죠. 해서 우리 강자 테이블에는 있지만 수강 테이블에 없는 게 우리 신청되지 않은 그 강자겠죠. 해서 수강 테이블에 없는 그 강자 테이블에 강자 코드 필드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이즈너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볼 때 정원이 20명 이상인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강 테이블과 이제 강자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 강자 코드라는 그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조회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강자 테이블에는 있지만 수강이라는 이 테이블에 없는 그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이제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not in을 써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마법사요.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새 쿼리하고 어떤 쿼리 만들 건지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 요거 이제 만들 거니까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법사가 뜨는데 마법사 중에 1단계가 떴습니다. 그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레코드를 이제 쿼리 결과에다 넣겠냐 그거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 강자라는 그 테이블의 그 결과값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자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다음 버튼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이제 2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된 그 레코드가 있냐 그거 이제 물어봐요. 우리가 강자라는 그 테이블과 수강이라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해 줄 거죠. 해서 우리 수강 테이블이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다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문제에서 강자 코드라는 그 필드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우리 강자 코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강자 코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하겠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따로 우리가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거 이제 물어봐요. 문제 그림을 보니까 맨 앞에 이제 강좌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좌 이름이요. 그리고 정원, 수강료하고 이렇게 이제 4개 필드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좌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강좌 이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 정원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수강료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그 필드들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폐강 강좌 조회 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폐강 강좌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마법사를 이용해서는 정원이 20명 이상의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쓸 수가 없었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제 결과값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 수정 이곳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수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폐강 강좌 조회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 요걸로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때 문제에서 이지널 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지널이 이미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원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만 걸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20 이상의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20하고 요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까지 싹 다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개의 레코드가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도 우리 한 개의 레코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때 우리 제목이요. 강좌 코드다, 강좌 이름이다, 정원이다, 수강료다. 그 제목, 문제 그림과 똑같죠? 그리고 이곳에 나온 거 보니까 강좌 12번 댄스 스포츠 20명 85,000원이요. 그 값들도 싹 다 이제 똑같이 다 나왔죠. 그때 이런 이제 우리 정원이 됐든 수강료가 됐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형식이 전부 다 이제 똑같은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싹 다 이제 똑같이 다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 쿼리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강좌 수강 상세 현황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강좌 수강 상세 현황하고 이곳에 이제 쿼리가 있죠.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강좌 분류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하는 그 강좌 분류를 이제 포함하는 그 강좌 정보를 조회하는 강좌조의 그 쿼리를 우리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때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떴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강좌 수강 상세 현황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쿼리 중에서 강좌 수강 상세 현황 요 이제 쿼리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니까 문제 결과값으로 우리 강좌 분류다, 강좌 이름이다, 강사 이름이다, 인원수다, 수강료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강좌 분류라고 있으니까 우리 강좌 분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좌 이름이 있으니까 강좌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강사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강사 이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필드가 우리 인원수요. 이 인원수라는 그 필드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회원 이름 요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 회원 이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수강료 합계라는 요 필드인데 요 수강료 합계라는 그 필드는 우리 두 번째 이제 지상을 보니까 수강료 요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해서 우리가 이제 수강료 요 필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그 필드를 싹 다 이제 다 갖다 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 회원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수강료라는 그 필드는 수강료 이제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수강료라는 요 필드는 합계를 이제 구해달라. 그걸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시그마 유약 얘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유약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이 쫙 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묶는 방법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여기서는 우리 수강료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회원 이름이요, 회원 이름을 가지고는 우리 개수를 구해서 이제 인원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목이 이제 다르니까 요 제목 좀 맞추자고요. 그러면 회원 이름이라는 요 필드명 앞에 가서 여기다 이제 인원수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우리 수강료 합계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 맨 앞에 가서 이제 수강료 합계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 쓰고 콜론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요만큼 이제 한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쭉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맨 위에 보니까 강좌 분류다, 강좌 이름이다, 강사 이름이다, 우리 인원수다, 그리고 수강료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져 있는 거, 요 제목들은 싹 다 이제 맞죠? 그때 우리 수강료 합계라는 그 제목이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 열너비 요 뒤에 가서 우리가 경계선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뜬다고요.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열의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강좌 분류가 있대요. 우리 강좌 분류가 지금 요 첫 번째 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첫 번째 필드 이 값을 우리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하는 그 강좌 분류를 포함하는 그 강좌 정보를 조회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해서 우리 지금 이곳에 문제 그림을 보니까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고요. 그때 잘하는 요 글자를 이제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강좌 분류 중에 자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조회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좌 분류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강좌 분류 일부를 이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 강좌 분류에 우리 지금 이곳에 보면 조건 쓰는 곳이 있죠.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이 대화 상자에 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대괄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여기다가 강좌 분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 내가 여기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는 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해줘요. 근데 문제에서는 포함하는 그 강좌 정보를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처럼 자라는 글자만 써도 자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검색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내가 뭔가 여기다가 입력을 했을 때 그 글자가 이제 포함된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줄 거기 때문에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거를 이제 붙여주면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like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앰퍼센트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아까 우리 매개 변수가 입력해라 그게 이제 나타나게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했는데 그때 앞뒤로 이렇게 이제 별표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앰퍼센트를 묶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조건 다 썼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떴죠. 그때 요 메시지랑 우리 문제 그림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다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우리 자라는 그 글자를 입력할게요.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입력해 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우리 문제 그림처럼 자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4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때 문제 그림을 봐도 4개의 레코드가 나오는 거 맞죠? 그때 강자 이름을 보니까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캘리그라피 거기까지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고요. 그때 이제 강사 이름은 방윤솔이다, 장자은이다, 우리 장자은이다, 김은섭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여기 인원수를 보니까 제 거는 숫자값만 써져 있는데 지금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4명, 14명, 6명, 4명 하고 명이라는 그 글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수학여의 합계는 제 거는 숫자값만 이렇게 이제 써져 있지만 지금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곳에는 통화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요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해주고 우리 인원수 먼저요. 인원수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속성이요. 속성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떠요. 그러면 여기서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식에 찾아가서 원래 들어있던 그 숫자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샵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영명하고 요걸 이제 써도 되는 거죠. 해서 여기서는 샵 명하고 요거 이제 입력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식에다가 아까 방금 썼던 거 샵 명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원수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 할게요. 수강료 합계라는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형식이요. 형식 이곳에 이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나는 이제 통화기호 요거 이제 붙여달라.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통화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얘 이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요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가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자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 확인이요.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자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인원수하고 우리 수강료 합계를 보니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쿼리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여기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강자 조회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강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강자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강자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강자별로 우리 인원수와 이제 충원율 요 두 가지를 이제 조회하는 우리 강자별 충원율 조회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거기서 이제 쿼리에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수강하고 우리 강자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 강자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강하고 강자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추가시킨 다음에 우리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게 맨 앞에다가 이제 강자 이름을 먼저 나타낼 거예요. 그럼 이제 강자 이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자 분류요. 강자 분류도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강자 분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낼 게 우리 정원이요. 우리 정원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정원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나타낼 건데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이 인원수는 수강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수강 번호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수강 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에 충원율 요걸 이제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포니까 충원율이라는 거는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수강 번호를 가지고 인원수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수강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세워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U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우리 수강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세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가 인원수 그렇게 이제 나타낼 거죠. 해서 이곳에 수강번호 맨 앞에 가서 인원수라고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다가 충원율 그걸 이제 계산할 건데 그때 이제 인원수 나누기 정원 그렇게 계산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충원율이라고 써주고 우리 콜론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인원수라는 거요. 인원수는 지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원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대괄호로 묶어서 인원수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 나누기 우리 또 대괄호 열어서 정원하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충원율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 충원율이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문제 세 번째 이제 지상포니까 충원율이라는 거는 표시의 예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래요. 그때 만약에 실제 값이 0일 때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그리고 82.5 요게 이제 들어있을 때는 83%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원율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우리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곳에 형식에다가 우리가 형식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형식에다가 원래 들어있던 그 숫자 값을 표시하고 퍼센트 기호를 붙여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0%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0% 얘를 써야 돼요. 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형식에다가 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식을 전부 다 이제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우리 필드명 그리고 이제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요만큼 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실행할 때는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이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싹 떴습니다. 그때 우리 제목부터요. 강좌 이름이다. 강좌 분류다. 정원이다. 인원수다. 충원율이다. 해서 내가 이제 만든 거랑 문제 그림이랑 다 똑같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강좌 이름 보니까 경기 민요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제 것도 이제 경기 민요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13개다. 내 것도 지금 작성한 게 13개의 레코드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강좌 분류 보니까 음악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정원도 보니까 15명부터 시작해서 10명이다, 15명이다, 20명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때 문제 그림과도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인원수를 봐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다 똑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충원율을 봐도 100%, 40%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해도 싹 다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원하고 우리 인원수 같은 경우는 그 뒤에다가 명이다 그런 글씨가 붙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 그림에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 충원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형식을 우리가 설정해 줬죠. 해줬기 때문에 이제 문제 그림과 이렇게 이제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쿼리 전부 다 이제 맞게 문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X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강좌별 충원율 조회하고 요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제 여기다가 강좌별 우리 충원율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 써주고요.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4개 쿼리를 같이 한번 싹 다 이제 풀어봤어요. 이 4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싹 다 이제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이다, 수강이다, 강좌다 이 3개 탭을 이제 이용해서 강좌의 이름을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해서 매개 변수로 이렇게 이제 강좌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부 노래 교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해당 강좌에 이제 수강한 그 회원들의 이제 수강료 납부일 그걸 이제 조회해서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수강료 납부일 생성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한 다음에 우리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수강료 납부일을 하고 이곳에 이제 날짜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을 봤을 때 수강료 납부일이라는 거는 수강 신청일이라는 게 있나봐요. 그 수강 신청일로부터 한 달 후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고 그때 이제 데이트 애드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트 애드 요 함수를 쓰라고 하는데 요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날짜 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그런 함수들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데이트 파트라는 이런 이제 함수도 있고요. 데이트 애드라는 요 함수도 있고 데이트 디프라는 요 함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 먼저요. 이 데이트 애드라는 거는 뒤에 보니까 데이트 뒤에 애드가 붙었죠. 그럼 얘는 이제 뭔가를 이제 더해주겠다 그 얘기요. 해서 얘는 이제 지정한 그 날짜에서 형식을 지정한 그 값만큼 이제 증가시켜달라 그거예요. 해서 내가 여기서 날짜를 땅 하고 찍어주고 이 날짜의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지정된 그 형식에 맞게 지금 이곳에서 쓴 그 값만큼 이제 증가를 시켜준다고요. 해서 내가 여기다가 y를 이제 4개를 내가 이제 형식에다가 쓰고 여기 값에다가 이제 1이라고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1년이 이제 증가된 그 날짜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월을 이제 나타낸 게 우리 m이죠. m이라고 이렇게 이제 형식에다 써주고 내가 값을 이제 1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날짜에서 1개월 후의 날짜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D를 이제 형식에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날짜에서 1일을 이제 증가시켜달라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데이트 애드라는 그 함수요. 해서 데이트 애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형식이요. 그 형식들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데이트 파트라는 요 함수도 있는데 얘는 날짜를 이제 찍어주고 내가 여기다가 형식을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형식에서 지정한 그 값을 이제 우리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식에다가 이제 y를 4개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거고요. 내가 이제 m을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 달라. 그리고 내가 이제 D를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날짜에서 일만 이제 추출해 달라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데이트 파트라는 요 함수요. 그리고 우리 데이트 디프라는 요 함수는 날짜 1이다, 날짜 2다 이렇게 이제 2개의 날짜를 우리가 찍어줘요. 그러면 이 두 날짜 사이에 형식에서 지정한 그 경과값을 이제 표시해줘요. 해서 내가 이제 형식에다가 이제 y를 이제 쭉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이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 값을 이제 표시해주고 내가 m을 이제 쓰게 되면 몇 개월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d를 쓰게 되면 며칠이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 경과값을 이제 표시해주는 게 우리 데이트 디프라는 요 함수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형식에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값들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작성할 때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게 회원 이름 그리고 수강료 납부일 그리고 수강료 이렇게 이제 3개의 값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결과값을 봤을 때 레코드는 총 12개가 이제 표현이 됐고요. 첫 번째 사람이 안아연이라는 그 사람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곽상원 이 사람까지 이렇게 이제 12명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를 조정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우리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3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테이블 추가요. 테이블 추가해서 회원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수강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강좌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3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추가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네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림, 문제의 그림을 보고 내가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요 3개를 이제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쭉쭉쭉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제 회원 이름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회원 이름이라는 그 필드는 우리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회원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수강료 납부일이라는 걸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수강료 납부일은 수강 신청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달 후 그 날짜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수강료 납부일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목으로 쓸 거 수강료 납부일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이제 데이트 애드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데이트 애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형식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는 한 달 후로 이제 계산할 거죠. 그러면 월을 이제 증가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M 형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M이라고 쓰면 되고 그때 1개월이 지난 그 날짜 한 달 후 날짜를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날짜요. 우리 날짜는 우리 수강 신청일로부터 한 달 후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수강 신청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일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강 신청일로부터 시작해서 월을 1개월을 이제 증가시킨 그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 수강료 납부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수강료를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해서 수강료는 맨 뒤에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할 거니까 한번 찍어 주고요. 이 수강료라는 그 필드는 우리 강좌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맨 밑에 보니까 수강료라고 있죠. 수강료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3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3개 값을 전부 다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좌 이름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강좌 이름이라는 것도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좌 이름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강좌 이름도 우리 맨 뒤에 여기 이제 필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이곳에다가 지금 매개 변수가 입력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떴을 때 그때 요 메시지요. 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강좌 이름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때 문제에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 그때 강좌 이름에 일부를 이제 입력받는다.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강좌 이름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받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이제 like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별표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앰퍼센트 열어서 그리고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메시지를 이제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좌 이름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 일부만 입력받아라. 그런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작성하는 게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강자 이름을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결과라고 있고 우리 실행 아이콘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개 변수값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강자 이름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뜨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주부 노래 교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이렇게 똑같이 이제 입력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쫙 떴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때 제 거는 이제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글씨 크기를 크게 이제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려서 막 보여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잘려서 보이면 이 필드변과 필드변 그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이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가 나오면 더블클릭이요. 그리고 그 다음 필드도 이 경계선에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가 나오면 더블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조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총 12개의 그 레코드가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수강료는 싹 다 이제 7만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강좌 이름은 제가 이제 매개 변수값으로 이제 입력한 게 주부 노래 교실이니까 주부 노래 교실 거 그 데이터만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회원 이름을 봤을 때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우리 거는 이제 송초한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안아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요 데이터 이제 순서가 안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안아연이 먼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초한이다. 그 다음에 곽성진이다. 그리고 노영하다. 그리고 유채율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때 이 이름들을 봤을 때는 뭐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강료 납부일 요 날짜 좀 보세요. 요 날짜를 보니까 맨 위에 이제 17일 그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일, 그 다음에 21일, 그 다음에 22일, 23일, 23일, 24, 24, 26, 27, 27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지금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정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날짜가 전부 다 싹 다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떴을 때 우리 수강료 납부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우리 정렬하는 거요. 정렬을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수강료 납부일을 가지고 우리 오름차순을 정렬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강좌 이름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문제 그림처럼 주부 노래 교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12명의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때 우리 수강료 납부일을 봤을 때 17일, 그 다음에 19일, 21일, 22일, 23일, 23일, 24, 24, 26, 27, 27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때 회원들의 이제 이름을 보면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는데 우리는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의 강좌 이름을 이제 매개 변수로 싹 다 이제 입력을 받고 해당하는 그 강좌를 수강한 그 회원들의 수강 납부일을 조회를 싹 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서 문제에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수강료 납부일 생성 요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바꿔줘야죠.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우리 테이블 만들기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테이블 만들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새 테이블 만들기 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테이블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테이블 이름을 쭉쭉쭉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그 테이블의 이름을 쓰는 거라 문제를 봤을 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강자 납부 1 현황 요걸로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조회 강자 납부 1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명을 다 써주면 돼요. 그때 테이블명을 이렇게 다 썼으면 우리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쿼리 유형도 이제 싹 다 바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 이제 실행 아이콘 있죠?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강자 이름을 이제 입력하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주부 노래 교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12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아까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12명의 데이터, 12개의 레코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때 새 테이블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조회 강자 납부일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 쿼리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X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수강료 납부일 생성 그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수강료 납부일 생성 그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혹시나 이 쿼리 이름에 또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수강료 납부일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고 아까 우리가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이제 테이블도 생성이 됐죠. 그때 생성된 그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우리 열 너비 좀 조정할게요. 조정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식도 이제 확인 한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면 싹 다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꺼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쿼리 5개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5개도 만들어 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